영화 저널리스트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밤의 문이 열린다 유은정 감독님, 한혜인 전순희 배우님, 그리고 벌새의 김보라 감독님, 이승현 박수현 배우님 오셨거든요.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일단 앉아서 할까요? 네. 이렇게 교차해서 앉으니까 너무 좋네요. 훈훈하고. 근데 이 와중에 감독님 벌새 티셔츠 입고 오셨네요. 아까 그니까요. 그 소외감 느끼셨을 것 같은데. 유은정 감독님부터 오늘 관객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 다현이와 벌새 공동주비라고 크로스 주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벌새에서 은희 엄마 역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 효연 역할 연기한 전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새에서 은희 언니 수희 역을 맡은 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밤의 문이 열린다에서 혜정 역할 맡은 한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새 감독 김보라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영화 밤의 문이 열린다와 함께 GV 하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벌새에서 한문 선생님 역할을 맡은 김보라입니다. 이것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연기도 하셨기 때문에. 네. 한문 선생님이랑 간호사 목소리가 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두 영화를 콜라보를 해서 GV를 하게 됐는데 저도 역시 너무 즐겁고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사회를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조금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다 서로의 영화를 당연히 다 보고 오셨겠죠? 네. 네. 제일 크게 대답해주신 이승현 배우님부터 밤의 문이 열린다에 대해서 조금 감상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GV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전부터 이 영화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언제 봐야지 하고 있다가 기회를 내서 그 추석 연휴에 가서 상상마당에 가서 보고 왔습니다. 저의 느낌은 되게 젊다. 처음 제 느낌은 감독님 되게 감각이 젊으시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끔 혼자 있을 때 아니면 혼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막 몰려오는 어떤 외로움 아니면 그냥 이 지구에 나 혼자 떡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거를 영상으로 되게 잘 표현해 주셔서 외로움이 좀 많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요. 네, 잘 봤습니다. 네, 그럼 감독님 말씀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외로움이 많은 사람입니까? 보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건 모를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전선희 배우님 벌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벌새 3번 봤는데 벌써 처음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감상을 써서 부끄러우니까 수연이가 감독님한테 전해줘 막 이랬는데 너무 많은 사람이 전해달라고 해서 못 전했다고 해가지고 의기소침. 근데 저는 벌새 보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몇 마디로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약간 시작을 못 하겠는데 되게 일기를 길게 썼어요, 집에 가서. 그리고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나간 내 생각이 궁금해지는 시기? 그러니까 다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어떤 사건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시기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나는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런 기억이 되게 많이 지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픈 적이 있었는데 벌새를 보고 그런 조금 생각이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냥 영화 자체로도 너무 아름답고 빛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서 되게
감사한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런 인상적인 뭐 장면이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런 문장들을 쓰셨는데 전해주지 않으신 건가요? 아 근데 그렇게 길게 보냈던 것이 지금 제가 봤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근데 제가 전해달라고 한 카톡은 기억나죠? 그냥 좋았던 걸 전해달라 했던 제가 그 당시 정신이 없었나 봐요. 무심하시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니까 저의 다시 전달하겠습니다. 예. 네, 뭐 감독님께서 지금 이렇게 들으셨는데 현장에서 어떠세요? 배우님 제가 며칠 전에 연극 보러 같이 가자고 했는데 바쁘다고 혹시 가서 사람이신가봐요. 아니 농담이고요. 소니 배우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밤의 문이 열린다 얘기까지 다 해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이 GV를 같이 하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밤의 문이 열린다를 보고 제 SNS에다가 개인적으로 좀 글을 썼었어요. 원래 그렇게 영화를 보고 막 글을 잘 쓰지는 않는 편인데 이 영화를 보고 또 GV까지 운 좋게 그날 GV가 있는 날이라 보고 너무 좋았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그 윤정 감독님한테 영화가 좋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 마음보다 훨씬 많이 표현할 수 있는데 너무 많이 표현하면 부담되실까봐 그냥 제 페이스북에 글을 이제 2번 올리면서 막 괜히 또 사람들한테 보라고 막 광고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왠지 이 밤의 문이 열린다에 나오는 혜정이랑 효연이는 영지 선생님이랑 되게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은희가 나중에 크면 분명히 혜정이나 효연이 같은 날들을, 그러니까 그 감정선들을 분명히 경험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고, 저 역시도 벌새를 만들면서 혼자라고 느꼈던 그런 되게 그런 어두운 밤들이 있었는데, 이 밤의 문이 열린다를 보면서 저 감독님은 그 밤의 무늬를 되게 잘 아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이 영화는 저한테 되게 정서로 다가왔고 감정의 어떤 상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물론 서사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신선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홀로 있는 밤들의 상태를 이렇게 이런 언어로, 영상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저한테 되게 좋았고, 영화를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은 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밤의 문이 열린다 보면서 제 자신을 되게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 되게 감사했고, 사실 그래서 오늘 배우님들 와가지고 너무 반갑고 더 표현하고 싶은데 약간 제가 쑥스러워서 더 표현을 못했는데 너무 배우분들 연기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저도 방금 보라 감독님 말씀 듣다가 영화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돌아보기는 흔한 일은 아닌데 여기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 벌새도 그런 영화였고 밤의 문이 열린다도 그런 영화였어요. 근데 방금 보라 감독님이 너무 부담 느끼실까봐 칭찬을 아꼈다고 하시는데 그런 거 들으시면 좋지 않으세요, 감독님? 부담스러워요? 너무 감사하고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고, 저한테 벌새는 사실 이렇게 말을 잘 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하나의 용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보는 그 영화를 보는 저에게 관객으로서의 저한테도 하나의 용기가 되어주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 같이 장편 포럼 할 때도 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감독님하고 그때 사실은 저는 보라 감독님이 저의 영지 선생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배우고 싶은 점이 많은 분이라가지고. 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데 영지 선생님 같으시대요. 네. 그렇게까지 느끼셨구나. 네. 두 분의 오고감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너무 비웃었나요? 그 수연 배우님은 네, 밤문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밤문열의 후원자인데요. 그래서 작년 서독제 때 처음으로 보고
어제 스크리닝 보내주신 걸로 다시 집에서 한번 다시 봤는데 되게 서늘하다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다시 봤는데도. 그래서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고양이가 화장실 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끽 소리가 났는데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영화 보는 중에.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만큼 영화가 되게 서늘한 느낌을 엄청 많이 받게 한 영화였고,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되게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죽는다면 계속 죽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일은 정말 없는데 이 영화는 계속 내가 죽는다면을 생각하게 하니까 그것도 되게 새로운 느낌이었고, 또 아무하고도 관계하고 싶지 않는 그 마음이 뭔지 너무나 아니까 되게 혜정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보다가 마지막으로 갔을 때 그래도 나는 관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 감독님의 마음을 되게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어서 저는 되게 따뜻해지는 영화였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벌새와 밤의 문이 열린다의 공통점이 되게 서늘한데 따뜻하다는 지점인 것 같아요. 영화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맞닿아 있고, 결국은 유령처럼 살거나 단절돼 있거나 거기서 고통을 느끼지만 마지막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감각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도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혜인 배우님께서도 벌새를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말하려니 되게 떨리네요. 제 영화에 대해서만 얘기하다가 이렇게 이런 자리가 되니까 너무 떨린데, 벌새는 저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이제 국내 상영관에 찾아가서 봤는데요.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해가지고 보는 영화였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영화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고, 이제 끝나고 나서도 굉장히 여운이 오래 갔던 영화였는데, 영화를 보면서도 느꼈지만 끝나고 나서도 제일 많이 들었던 감정은 이 영화는 정말 모든 등장인물들을 다 안아주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한 명의 인물들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결국엔 안아주고 포용하는구나라는 마음이 계속 들었고, 그래서 주인공뿐만 아니라 그 다른 역할들까지 그 얼굴들이 계속해서 잔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사춘기를 보내는 그 은희의 시절이 생각나기도 했고, 굉장히 터질 것 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너무 여린 그 상태가 너무 잘 표현이 돼서 어떻게 저것들을 다 잡아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 영화 속에 잘 어우러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봤던 굉장히 놀라운 영화였습니다. 옆에서 만드신 분들이 있고 이런데 막 칭찬하고 있으니까 되게 웃기죠. 되게 쑥스럽죠. 저도 부끄럽고 좋아요? 기쁘네요. 네. 저는 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다 영화인들이고 배우이자 뭐 감독이지만 다 영화인들이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궁금했던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연기적으로도 그렇고 저런 촬영은 어떻게 했을까, 혹은 배우들과 리허설이나 뭐 디렉션을 어떻게 줬을까, 이런 것들이 테크닉적으로도 궁금한 게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질문을 가지신 분 계세요? 서로에게?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오늘 이승현 배우님 오신다고 해서 되게 기대했거든요. 저는 처음 뵀거든요, 오늘 지도위에서.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은희 어머니가 되게 어렴풋하지만 은희한테는 따뜻한 온기 같은 그런 존재인데, 뭐 영진 선생님은 너무 강력한 존재였지만 늘 그림자처럼 있는 사람은 사실은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연기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셨겠다 싶었던 게, 우리가 보는 엄마는 은희를 통해서만 보잖아요, 거의. 근데 엄마는 엄마대로의 어떤 선이 분명히 성격이 본인한테는 들어와야지 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김보라 감독님 어머니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경험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거의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시나리오가 너무 좋았고요.
저도 그 과거 94년도에 학생이었으니까 저도 되게 그 나의 과거에 대해서 좀 서늘한 느낌? 맞아. 이런 게 나한테 있었는데 어떻게 이런 걸 잘 표현하고 있지? 어떻게 이걸 다 기억해냈지? 이런 놀라움이 있었는데 이제 제가 은희 엄마 역할을 해야 되니까 꼼꼼히 뜯어보니 이게 은희의 시선으로 많이 엄마가 써져 있기도 많이 써져 있었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거고. 근데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저 개인이 움직여서 연기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자체 인물로서 갖고 있는 입체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현실감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감독님하고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그냥 이렇게 2차원적인 엄마를 표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플러스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은희가 바라보는 엄마도 보여줘야 되고 현재 살고 있는 엄마도 보여줘야 되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당시 엄마도 보여주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셋으로 합쳐서 합체 이렇게 트랜스포머처럼 딱 서야 되는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퍼즐 하나가 안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리고 감독님 머릿속에서 감독님이 시나리오 쓴 것 요거에서 뭔가 하나가 부족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독님한테 어머니를 좀 뵙자고 했어요. 근데 되게 불편해하실 줄 알았어요. 이게 개인적인 거니까. 근데 너무 흔쾌히 너무 승현 배우님 저 너무 좋아요. 제가 연결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직접 전화 다 하셔서 약속까지 딱 잡으셔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낮에 뵙고 인터뷰를 한 2시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얘기하는 순간 아주 별거 아닌데 저를 이렇게 뒤통수를 딱 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장 들어갔을 때는 거의 캐릭터 얘기는 감독님이랑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씬을 어떻게 더 살릴까 이런 얘기만 했었고 약간 완성품으로 제 이 안에 들어와서 연기할 수 있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배우님, 감독님 성대모사 완벽하게 하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 어머니한테도 독특하고 특별한 기억이 됐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인터뷰를 당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것도 남이 2시간 동안 나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이 많지가 않은데 일종의 테라피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혹시 그 경험이 어머니한테는 어떤 일일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수현 배우님 안부를 물으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머니 나이 때 여성분들이 인터뷰를 할 경험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많이가 아니라 없죠 거의. 그래서 엄마한테는 자기의 삶을 질문해주는 사람이 있는 그 경험이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승현 배우님 저한테 엄마가 해주신 얘기들을 해줬는데 되게 저도 놀랐던 그런 얘기들이 있었고 엄마는 그 시간이 되게 소중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승현 배우님 막 기사도 찾아보시고 항상 제가 부모님 집 갈 때마다 안부를 물어보세요. 거기에는 굉장한 어떤 애정? 자신에게 관심을 보여줬던 그 사람에 대한 그런 어떤 지속적인 관심? 그게 느껴져서 저는 고마웠죠. 그렇게 엄마의 시간을 보내게 해준 그리고 엄마에게 질문해준 배우님한테 감사했었던 기억이었어요. 네. 또 어머니한테는 이승현 배우님이 일종의 영지 선생님이네요. 자신의 마음을 약간 헤아려 봐주는 그런 말 걸기 상대였으니까. 그 손희 배우님은 아까 영화를 보고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마음에 남아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감독님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은 장면이나 혹은 어떤 의미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셨다고 그냥 집에 가면서 부끄러웠고 그리고 저는 감독님을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그런 궁금한 것들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연이가 자기가 아는 선에서 많이 대답을 해줬고, 저는 이상하게 영화를 보면서 촬영이 되게 좋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촬영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저런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촬영을 어떻게 하자. 그런 이 영화 안에서 촬영이 어떤 기능을, 어떤 역할을 하게 하자 하는 얘기를 하는 과정을 처음 떠올려 본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고,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 너무너무 많았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좋은 영화를 보면 저걸 만든 사람이 되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감독님 인터뷰를 되게 많이 찾아보고 영화 안에서 궁금한 건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았어서 제 생각이 정리가 잘 안 나요. 근데 촬영 얘기를 하셨는데 이 영화의 촬영이 정말 좋고 이미 그 촬영 감독님은 너무너무 바쁘시고 너무 인기 많은 분이 되어 계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촬영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강석현 촬영님 최근에 벌새가 가장 자기 자신이 잘 드러나는 촬영이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벌새로 인해 많은 전화도 오고 이래서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 그냥 마음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한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가 이제 뿌듯할 수 있는 경험이 됐다는 게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어떻게 촬영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으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태도로 가져가느냐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딱히 엄청난 레퍼런스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에드워드 양의 하나 그리고들 그런 것들 보고 제가 이제 클로즈업이랑 와이드샷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데, 그래서 클로즈업 같은 경우는 로제타 클로즈업 모아놓은 어떤 자료들, 와이드샷 같은 경우는 하나 그리고들이나 다른 와이드샷이 좀 잘 드러난 영화들 같은 것들을 좀 룩북처럼 보여드리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 모든 샷의 선택에 있어서 어떻게 선택을 해서 이런 샷이 나왔다라는 것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는 굉장히 본능적인 그런 선택들의 연속이었었는데요. 근데 어떤 태도 같은 것을 서로 좀 동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 인물에 계속 따라가고 그 인물을 존중하고 대상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인물을 대하는 태도에 대한 얘기들을 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언제 카메라가 들어갈지 언제 빠질지 이런 선택들 역시 너무나 가까이 가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일부러 너무 감정을 증폭시키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고수하려고 했었어요. 예를 들어 은희가 춤을 추는 그런 장면 같은 거, 그 거실에서 아빠가 틀어놓는 음악을 듣는 그 장면에서도 사실은 많은 선택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춤 장면이 항상 막 클로즈업 많이 따고 샷을 많이 분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 아이의 정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아이의 동작들, 정서가 어떻게 이렇게 고조되고 딱 멈춰지는지, 그 초인종 소리에 의해까지 그런 모든 것들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서는 롱테이크로, 롱샷에서 그렇게 찍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현장에서 철감님이 원래는 그냥 거실 와이드샷으로 저는 스토리보드를 그렸는데 그 식탁 의자를 약간 걸고 찍자라고 제안을 하셨는데, 그런 현장에서의 어떤 선택들이 되게 영화에 적절하게 잘 맞아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실에서 찍었으면 조금 더 약간 밋밋했을 수도 있는데, 식탁 의자를 걸고 찍는다는 것만으로 뭔가 이 공간이 굉장히 살고 무언가 이 공간 안에서 모든 기운들이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 또 되더라고요. 아주 미세한 것들의 차이 같은 것들이. 그리고 원래는 저는 그 동작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언제 그런 카메라 무빙을 하고 언제 보속을 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그 주인공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그런 논의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은희를 무조건 따라가자. 은희의 감정을 따라가고, 하지만 따라가되 너무나 뭐랄까 뻔한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 아이를 적당하게 거리두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감정을 너무 강요하다기보다는 지켜보는 마음으로 찍자라는 그런 어떤 철학을 갖고 계속 촬영하면서 선택들을 해나갔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가 잘 되고 스태프들이 주목을 받고 또 스태프들이 촬영 감독님이 내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유은정 감독님도 이 영화를 찍으시고 여기저기서 스태프들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어요. 함께 하는 것에 그런 소중함 같은 것들, 지금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더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어요? 영화를 개봉하고 나서 조금 더 이제 그 스태프, 그러니까 뭐 하루하루 갔던 친구들, 하루하루 마셨던 친구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몰랐던 것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되게 열심히 일해주셨던 것들을 알게 돼서 좀 더 개봉하고 나서 오히려 더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고마운 것 같은 것들이 스태프들이랑 배우님들에 대해. 혹시 혜인 배우님은 감독님한테 고마운 거 있어요? 촬영할 때 이제 너무 항상 스케줄이 빡빡해서 이제 제대로 이제 얘기를 많이 못 나누고 갈 때도 많았었는데, 항상 끝나고 나면은 같이 얘기를 하자고 좀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이 약간 기다려질 정도로 그때가 너무 좋게 남아있어요, 기억이. 감독님이랑 같이 끝나고 제 스태프분들이 정리하고 계실 때 저 뒷구석에 숨어서 어딘가에 숨어서 오늘 어땠고 또 사담도 나누고 이랬던 시간이 연기를 했던 순간들보다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맞으니까 그렇죠. 끝나면 집에 가고 싶은데 얘기하시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손희 배우님은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현장에서 감독님에 대해서? 근데 저랑 그런 거 안 하시고 그래서 되게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어요. 무슨 말이지? 이러면서. 근데 저는 영화 찍으면서 이렇게 개봉하고 관객분들과 만나게 되는 경험도 너무 감사한데, 그만큼 어떤 감독님을 만나고 그 다른 개인 감독이라는 그 사람이랑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고 다 다른 분들이시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한테서 원하는 거를 내가 알아채는 방법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배우는 것들이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연이한테도 그런 거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영화를 보면서 드는 궁금증들도 있었지만, 김보라 감독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막 이런 것도 되게 많이 궁금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저한테는 어떤 사람이랑 같이 일하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이고, 그래서 시나리오도 진짜 좋았는데 촬영하면서 은정 감독님이 되게 특이했어요. 뭔가 내가 은정 감독님의 원하는 걸 알아채려면 되게 많이 다가가야 되고 많이 물어봐야 되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다가가면 그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게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많이 물어보고 계속 귀찮게 하고 하면 이렇게 던져는 주시는 것 같은 저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의사소통하는 것이. 감독님이 일부러 혜정과 효연의 차이를 두신 거예요? 캐릭터 때문에? 답좀 없는 것 같은데. 뭔가 하나 얘기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단점 없으세요? 얘기해 주실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 하나 들어야 될 것 같은데 별로. 우리가 현장이 되게 독립영화다 보니까 되게 열악했어요, 사실은. 네, 그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진짜 티 많이 안 내시려고 노력하셨고 배우들 많이 이렇게 배우들이 영향받지 않게 하시려고 되게 많이 노력하셨고. 아, 그런가요? 칭찬이에요. 네. 아,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저를 사적으로 만나서 이제 푸시고. 그 정도? 그 정도는 귀엽지. 네. 귀엽게. 단점은 승엽 배우님 제 단점 진짜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제가 막 고백하면 자꾸 저희 엄마처럼 대한 것 같아요. 제가 승엽 배우님. 그러니까 저희 엄마처럼 제 승엽 배우님한테는 막 속에 있는 거 되게 많이 말하고 많이 울기도 하고 막 좀 어리광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좀 되게 죄송한 적도 있었고 투정도 부리고 막 왜 이렇게 내 마음 몰라주냐고 한 적도 있고 아무튼 그래요. 저 지금 제가 단점 스스로 고백합니다. 네. 근데 승현 배우님이 감독님 성대모사 하시는 거 들으면 평소 말투가 약간 할리우드 배우 스타일이시네요. 좋아요. 더빙톤이시네요. 네. 그런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부단히 노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원래 그런 스타일이신지 리듬을 줘야 되기 때문에 노력하신 부분인지 그렇게 봐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배우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해주신다니까 저는 지금 마음이 너무 놓이는 게 저는 사실은 영화를 찍으면서 몸과 마음이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영화라 어떤 테이크를 볼 때는 내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어서 아주 솔직히 말하면 마음속에서 되게 많은 어떤 감정들이 오가고 있었고 좀 우울했던 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또 감독으로서 그게 티가 날까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고 내가 이렇게 다운되어 있으면 그 촬영장 분위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니까 안 그러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근데 다행히 배우님들 보면 되게 힘이 났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Q&A 때 배우님들이 이 영화 되게 사랑해 주셨다는 말 많이 했는데 실제로 정말 그랬고요. 그냥 자신의 캐릭터뿐만 아니라 이 시나리오 자체를 너무 좋아해 주셨어요. 정말 수연 배우님 어머니 인터뷰하는 것도 그렇고 수연 배우님은 어느 날 저한테 카톡 주셨는데 영지 선생님 편지를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이 편지가 좋아서 지니고 다닌다고. 그런 사랑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되게 힘이 됐고 그냥 정말 그냥 내 편 같아서 되게 마음이 편안했고 근데 어쨌든 제가 차분했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다운돼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차분하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명상할 때 쓰는 향 같은 게 있거든요. 아로마 향. 그걸 한 세네 가지를 이렇게 여기 테이블에 놔두고 항상 이렇게 맡으면서 촬영을 했었긴 해요. 네. 배우들이 감독이 쓴 그런 시나리오를 좋아해 준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행복한 일일지 모르겠어요. 게다가 영화 속에 나온 그런 대사들을 가슴에 막 편지로 써서 캡처를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정도면 유은정 감독님은 배우들이 이 영화를 얼마큼 사랑한 것 같아요. 약간 효용과 약간 해적 차별이 약간 있었거든요. 저는 배우님들이 서로의 캐릭터에 더 마음 써주시고 더 안타까워 해주시는 걸 들을 때 그때 이 영화를 굉장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얼마만큼일까? 하늘만큼 땅만큼. 되게 노력하시네요. 너무 잘 청취자. 감독님이 아까 제가 너무 감독님을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런 생각이 났는데 근데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너무 많은 요구를 하거나 제 생각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거는 배우님이 생각하시는 걸 보고 싶고 거기에 따라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생각이 나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영화에 대한 감상도 좋고 궁금하신 질문들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면 저기 빨간색 옷 입으신 분부터 받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벌새를 저번에 봤고 오늘 밤의 문이 열린다를 같이 한다고 해서 너무 기대하고 봤는데 너무 둘 다 좋았고요. 벌새에 질문이 있는데 어제 제가 벌새를 전시한 카페가 어제가 마지막이라고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시나리오랑 콘티북을 보니까 수의역이 좀 많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왜인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는 첫 씬에 은희가 등장할 때 왜 집을 잘못 찾아갔는지가 너무 궁금했는데, 만약에 뭐 이사를 간 지가 얼마 안 된 상황이 아닌 이상 집을 잘못 찾아가기가 조금 이상한데, 그게 약간 은희의 불안한 마음을 보여주시는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단 저는 수희 역할을 정말 사랑했었어요. 사랑하고요, 지금도. 그리고 수희 역할이 굉장히 많았는데 은희를 좀 공경에 많이, 그러니까 은희가 계속해서 갈등을 만나는 그런 긴장을 사실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했는데, 수희와의 그런 장면들 속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은희의 여정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이 조금 삭제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많이 삭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연 배우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그러니까 사실은 삭제된 씬들 중에 수희 역할의 이 문의라 해나 질문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건 그만큼 배우를 사랑했다는 거였거든요. 이 캐릭터를 너무 사랑하니까 더 듣고 싶고 수희 역할로만 하나 영화 더 만들어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만큼 박수현 배우님의 그 표정, 그러니까 부엌에서 성수대교의 저녁날 그렇게 결기 어린 그 표정, 그 다음날 새벽에 등교를 할 때 그 표정, 너무 그 미세한 표정에서 수현 배우님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로즈업 중에 하나는 은희가 이제 맞았다는 얘기를 처음 한 날 둘의 눈 마주침, 거기서 정말 다 말해주거든요. 이 둘의 관계를. 그러니까 사실 많이 잘렸던 장면 중에 그런 시퀀스가 이 둘이 좀 친한 장면, 자매로서의 자매를 나누는 장면들이었는데, 사실 그 클로즈업 하나로도 그 어떤 둘의 어떤 아주 미세한 공기로도 잘 드러났기 때문에 러닝타임 관계상 굉장히 많이 잘랐어야 됐었어요. 저희가 극장 개봉을 위해 2시간 44분으로 이 첫 장편을 과연 볼까 많이? 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진짜 마음 아프게 잘라냈는데요. 진짜 박수현 배우님께서 너무 잘해주셔서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캐릭터를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하고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장녀로서 은희가 겪지 못한 서사들을 분명히 겪었고 그런 서사들을 상상하게끔 해주는 그런 연기를 해주신 게 되게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불안한 마음 상태, 그리고 이 영화가 집을 찾아가는 어떤 상징적 여정이었기 때문에 오프닝을 그런 식으로 열었습니다. 네. 저도 수희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수희의 마음이 남기는 여운이 되게 있었던 것 같고,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과 동생한테 미안해하는 마음과, 하지만 본인 자신도 너무 괴로운 그런 마음이 복합적으로 느껴졌는데, 수연 배우님은 연기하시면서 수희를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는지 좀 듣고 싶어요. 우선 감독님께서 이 영화가 부산에서 상영하기 전에 저를 딱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수희 씬이 많이 없어졌다, 그런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해 주셨는데, 저는 그때도 괜찮다, 정말 괜찮다, 그걸 찍으면서 수희를 더 이해할 수 있었고 그 분위기가 다 담겨서 그 부분을 사용하셨을 테니까 저는 상관이 없었고, 벌새를 보는데도 제가 나왔다는 걸 잊고 볼 만큼 너무 영화가 아름다웠어서 저는 제가 삭제가 많이 되었어도 정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수희를 다시 저도 기억하고 싶어서 어제 다시 봤는데
그때 촬영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찍어야지 이렇게 했던 것보다도 그냥 그 상황들이 너무 감독님께서 명확하게 그리셔서 사실 그 아픔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표정들과 식탁에서도 그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화가 나니까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언니였기 때문에 다 당연한 표정들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걸 잘 사용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렇게 말해주는 배우가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전체를 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본인 연기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앞에 계신 분부터 할게요. 네. 저는 밤의 문이 열린다는 오늘 처음 보게 됐고요. 벌새는 그 여성영화제 거기서 보게 됐었는데 공통적으로 유령이라는 단어라던가 아니면 손가락 그런 장면이라던가 그리고 반분열에서는 어른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벌새에서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영재 선생님으로 대변되는 그런 어른의 그런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 영화 두 편을 생각하다 보면 죽음의 이미지라던가 유령, 죽음의 이미지가 드리워져 있고 벌새에는 그리고 동시대 여성들이 겪는 공포도 있고요. 소통의 문제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어른다운 어른 어떤 그런 사람을 바라는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은정 감독님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말씀해주신 것들에 저도 동의를 하고 제가 들으면서 이제 들었던 생각은 이전에 그 손희정 평론가님이 전체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여성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른의 부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뭔가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떻게 또 살아가고 어떻게 또 힘을 얻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마도 이 영화가 어쩌면은 그런 공통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손이라는 거는 저 역시도 그 해정이 마지막에 이제 거의 사건을 마지막으로 해결하러 가기 전에 손가락을 보는 장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깝고 근원적인 어떤 힘이나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진짜 떨리는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지불을 하는 게 훨씬 더 떨려요. 그냥 벌새만 했을 때보다. 근데 저는 밤의 문이 열린다 보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되게 은희라는 아이의 미래의 어떤 것들과 연관이 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사실 한국 영화에서 20, 30대 한국 여성을 제대로 그린 영화들을 되게 항상 많이 그리워하거든요. 근데 많이 없는 게 사실이고 또 막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30대, 20, 30대 여성들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밤의 문이 열린다를 보고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벌새랑 되게 맞닿아 있는 지점들이 저는 많이 있었는데 그 죽음이라는 거라던가 어떤 우울함의 정체 그런 혼자서 감내해야 되는 어두운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영상화한다는 것들이 저는 되게 어떤 공통성들을 좀 느꼈었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의 여성들이 영화를 만들면서 되게 많이 같이 비슷하게 고민하는 지점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건 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았던 장면인데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혜정이를 좋아하는 그 남자분이 있잖아요. 민성이 맞나? 민성이가 혜정이한테 그런 얘기하는 장면이 정말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혜정이를 묵묵히 이렇게 지켜보는데 혜정 씨가 이렇게 묵묵히 일하는 모습이 너무 좋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뭔가 삶의 어떤 의미 같은 거를 찾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안 나지만 진짜 제가 생각했던 어떤 가장 로맨틱한 장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성애를 다룬 영화들을 저는 좀 되게 힘들거든요, 볼 때. 왜냐면 이것이 너무나 뭐랄까 정형화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있고 나는 저런 방식으로 사랑받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거든요. 그 남성 캐릭터와 여성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해서. 근데 이 밤의 문 열린다에서는 성인 여성을 말하고 있고 그 성인 여성의 밝고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감추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버리려고 하는 감정들, 웬만하면 SNS에 올리지 않는 감정들을 굉장히 깊게 탐구하고 있는데 저는 그 민성의 고백에서 내가 원하던 게 저런 거였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로맨틱해서 정말 소름 끼쳤던 기억이 나거든요. 여성을 너가 예뻐서 좋아해, 상냥해서 좋아해, 귀여워서 좋아해 이게 아니라 그런 고백이 아니라 너가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묵묵한지 거기에서 내 삶의 어떤 광의를 느꼈다라는 그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서 되게 쉽게 들어보지 않은 고백이었고 그때 진짜 너무 아름다웠었어요. 근데 그게 그 둘의 막 관계에 이어짐으로 막 샤방샤방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순간에서 이때 그 어떤 일별을 딱 보여주고 영화가 이렇게 쓱 끝난다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 어둠의 정체들 같은 것들이 벌써에도 정말 많이 드러나 있거든요. 굉장히 다른 방식이긴 하지만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같은 영화하는 여성으로서 윤정 감독님하고 좀 더 얘기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또 쑥스러워서 한쪽으로 마음을 표시하지 못했지만 이야기 좀 하세요 좀. 하지 마시고. 그 유현정 감독님이 옛날에 그런 말씀 하신 것 같아요. 유현정 감독님이 쓴 시나리오에 나오는 남자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남자들 같다는 그런 조언을 받았다고 많이. 그 해적 유령이 나오는 게 판타지가 아니라 그런 남성이 나오는 게 판타지라는. 맞아요. 이 영화들에서 보이는 약간의 언캐니함, 그러니까 세상과의 불화, 어떤 불편함, 약간의 두려움, 공포 같은 것들이 저는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시대적인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은희도 마찬가지고 영지도 그렇고 효연이나 혜정이도 우리가 모두 겪는 시기 중에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효연기일 때도 있었던 것 같고 혜정이기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영지기인 것처럼 되어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정답은 아닌 거니까요. 동시대 여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비슷한 시기에 개봉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뒤에 계신 분 받아볼까요? 끝에서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은정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그 영화 중간에 보면 병원신에서 혜정이가 잠깐 눈을 뜨잖아요. 그때 그 시야에 들어오는 그림이 흰색 국화로 보였는데 혹시 그게 혜정이 흰 상태에서 영향 빼지 못하고 그대로 생을 마감하는 걸 암시하려고 혹시 그 장면 연출하신 건가요? 그 액자를? 네, 그 흰 국화는 한편으로는 이제 혜정에 대한 추모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거를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민성이가 준 꽃 자체를 혜정의 입장에서는 저 꽃이라는 것이 되게 아름답고 뭔가 즐거운 것을 얘기하지만 혜정한테는 좀 멀고 나랑은 되게 관계가 없는 것이라는 어떤 꽃이라는 게 그런 걸 좀 혜정한테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쩌면은 저 꽃을 좋아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것을 눈앞에 두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저기
계신 분, 그 줄이. 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쥐게 돼서 너무 떨리는데요. 제가 먼저 감상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벌새나 밤의 문이 열린다 두 영화 모두 죽음을 통해서 뭔가 연결이 되는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영지 선생님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은희가 성장하는 것이나 아니면 혜정 배우의 죽음이 타인을 살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연결이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거는 두 영화 모두 다 뭔가 폭력을 평범하게 다루었던 폭력들을 그렇게 과하게 그리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두 영화 모두 다 뭔가 굉장한 폭력들이 그려질까봐 되게 두려웠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방적인 폭력을 그리는 게 아니라 뭔가 특히나 밤의 문이 열린다는 여성이 뭔가 살인을 하고 뭔가 그 욕망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입체적이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묻고 싶은 거는 엄청 좀 뚱딴지 같은데 두 감독님 모두 이제 작품을 만드시면서 가장 좀 그리기 힘들었거나 아니면 만들기 힘든 장면이 있었는지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지가 궁금합니다. 유은정 감독님부터 대답하시겠어요? 네. 그리 힘들었던 거 그건 아마 이야기를 처음에 제가 만들 때부터 가장 저의 숙제였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영화에서 혜정이가 이래서 죽어야 돼요 혹은 뭐 효연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 때도 이래서 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라고 그거를 규정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 이야기 속에서 만약에 혜정은 이러이러해서 죽어도 죽을 수 있어 라면 나는 그렇다면 이런 이유라면 누군가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이런 이유라면 누군가를 살해할 수도 있다고 내가 생각하는 걸까?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수준까지 명확하게 하고 어느 수준까지 내가 그것이 알 수 없음이라고 표현될지 모르겠는 그런 게 계속 사실 여전히 저한테 또 제가 앞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도 사실 저는 계속해서 조금 장면적인 어떤 터치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은데 그럴 때 이 죽음이라는 것이라던가 범죄가 빠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저한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현장에서 힘들었던 거는 은희가 소리를 지르거나 엄마 아빠가 싸우는 그 장면 연출할 때 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싸우는 장면 2테이크만에 오케이를 했어요. 승현 배우님이 왜 더 여러 개 가지 않는지 물어봤었는데 일단 첫 테이크 되게 잘 나오기도 했었고 두 번째 테이크도 잘 나왔는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것들을 듣고 있거나 그 감정적 동요들을 현장에서 느끼는데 저한테 되게 크게 다가와서 좀 힘들었고 은희가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막 나 잘못한 거 없다? 이러면서 소리를 지를 때도 은희도 힘들잖아요. 감정적으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힘든데 내가 계속 이거를 또 해야 되고 디렉션을 줘야 되고 그런 게 좀 많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또 배우가 열심히 하고 있으면 저도 막 엄청 집중해서 보거든요. 막 진짜. 근데 그러면 막 이 배우의 상태가 저한테 오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장면들은 다 좀 저한테 좀 큰 어떤 신체적인 어떤 영향력을 좀 주더라고요. 네. 두 감독님 모두 되게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릭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규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인 부분들을 고민하시는 것 같고 또 감독님대로 현장에서 배우들과 소통할 때나 내가 캐릭터를 만들 때 사건을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약간 사디즘적인 것을 하고 있진 않나? 뭐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너무 늦어져서 질문을 그만 받고요. 마무리 얘기를 조금 하고 싶은데요.
저는 처음에 이 두 영화를 서독제 때 봤었어요. 그때도 동일하게 비슷한 시기에 GV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여전히 아직도 이 영화들은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고 약간 아픈 마음도 있거든요. 영화들이 사랑받고 잘 되고 있어서 좋지만 또 영화 자체의 내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아픔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통증처럼 남아있는 것들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차기작이나 향후에 다른 작품들도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그 승연 배우님부터 마무리 인사해 주시면서 혹시 뭐 차기작 소개해 주실 거 있는지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지도 들어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것도 좋고 배우로서도 좋고. 우선 진짜 밤의 문이 열린다와 벌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젊은 여자 감독들이 걷는 현실, 그리고 그 현실을 또 영상으로 또 어떻게 펼치느냐에 대해서 저는 되게 긍정적인 걸 봤어요. 되게 뭐랄까 강하다? 되게 어리지만 자신의 신념이 되게 강하다? 저희 때는 좀 선배님들이 꼭 이래야 된다, 저것이 맞는 것이다, 저것이 멋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눈치 보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저희 젊은 감독님들이 더 신념 있게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리고 저희 벌새가 10만이 곧 되는데 저는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모든 관객분들이 N차 관람까지 해주시면서 아직까지도 극장이 몇 개 안 열리고 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꽉 차 계시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앞으로 저희 독립영화나 예술영화나 다양한 영화들이 나올 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영화들이 힘을 받아서 탄생될 수 있을 것 같은 새로운 어떤 불꽃 불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힘을 받아서 정말 이 잘 찍는 이 많은 분들이 힘을 내셔서 이렇게 좋은 영화를 찍을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완 박하영을 만들었던 이한 감독님과 이제 곧 촬영 들어가고요. 또 그 뷰티풀 데이즈를 찍었던 윤재호 감독님과 또 이번에 또 파이터란 영화로 촬영 중에 있습니다. 그 나머지 젊은 잘하시는 분들과 항상 으쌰으쌰해서 최선의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왜 저희 감독님은 마지막 인사 안 시켜주시나요? 마지막에 시킨다. 이제면서 막 생각하는 척 하는 그게 아니라 저는 하려던 말을 까먹었다. 저는 이 영화들을 극장에서 만날 수 있어서 되게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감독님들이 이제 영화를 홍보하면서 인터뷰도 하시고 어쨌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은 같은 시기에 걸려있는 영화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안 꺼내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관심이 되니까. 근데 이 영화 벌새 맥이 우리 집 밤의 문이 열린다 그 감독님들이 각자 그 감독님들의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꼭 다 다른 영화를 언급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저는 되게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벅차기도 하고 그냥 감독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되게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고 진짜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힘이 됐고 그리고 벌새의 이런 기록들도 너무 대단하고 그거를 만들어주신 관객분들의 관심을 딛고 저희가 조금 더 다양한 얘기, 좀 더 다채로운 캐릭터를 만날 수 있겠다 하는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벌새라는 이런 좋은 작품과 저희 밤의 문이 열린다에 관한 얘기를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말을 하려니 어려운데 말한 대로 지금 벌새가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이게 그만큼의 갈증이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보고 싶었고 극장에서 같이 보면서 저 또한 상처가 치유되는 마음이 들었고 이런 기록들이 앞으로 더 이런 여성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서 너무 관객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도 독립영화를 되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저희도 독립영화를 많이 촬영하는 배우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스코어와 이렇게 많은 관심이 엄청 감사하다는 걸 모두 가슴 깊이 느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습니다. 네, 앞서 배우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에 너무너무 동의하는 바이고요. 되게 여러 가지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서 잘 정리는 안 되는데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거기서 굉장한 위로를 받고 있고 힘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서도 이 마음을 유지한 채 걸어가도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함께 하는 이들도 다 같은 마음이구나. 그리고 관객분들께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우리가 원하는 영화라든지 어떤 영화를 통해 얻고 싶어하는 마음이 본질은 다 비슷한 거구나. 정말 진심이라는 거.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뜻깊고요. 저도 그래서 벌새가 너무 잘 돼서 너무너무 기뻤고 반가웠고 놀라웠고 너무 저한테도 굉장히 힘이 되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밤의 문이 열린다도 계속 같이 응원해주시고 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아까 현민 기자님이 혜정이었던 시기도 있고 효연이었던 시기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되게 이 밤의 문이 열린다 보면서 그렇게 느꼈거든요. 혜정의 그 창백한 얼굴 있잖아요. 그리고 효연의 그 굉장히 예민한데 너무 뭐랄까 나의 예민함을 너무나 드러내는 그 너무 아름다운 그 예민한 그 얼굴들이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둘이 근데 동시에 제 모습 같았어요. 어느 시기에 나는 혜정, 어느 시기에 효연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되게 내 얼굴을 한 여자들을 영화 속에서 보는 게 되게 좋았고 아마 지금 관객분들이 여성 감독들의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서사를 만드는데 더 이렇게 힘을 받아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밤의 문이 열린다를 만들어준 감독님하고 두 배우님들한테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작품은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신의 뜻에 맡기려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정말로 되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기대치를 불러일으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마지막으로 유은장 감독님. 저한테 벌새가 하나의 용기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제 너의 주류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에도 너의 어떤 부분들이 소중하고 그것들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거고 이 벌새라는 영화를 만들 때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믿으면서 가셨을까 그 용기 같은 것이 되게 전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밤의 문이 열린다도 많은 분들한테 용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사실 저는 이 이후에 영화를 만들거나 혹은 창작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벌새의 영향,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되게 그 이후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마무리 멘트를 또 차기적 프로젝트 있으시잖아요. 네, 저 아까도 약간 얘기를 했지만 조금 그래도 한 번 더 장르적인 색채가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어서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수. 오늘 이런 행사가 기획됐을 때부터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이런 마음들, 이런 진심들이 다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쉬운 일은 절대 아니거든요. 개봉하고 있는 영화들끼리.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특히 수연 배우님께서 갈증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유은정 감독님은 또 벌새 때문에 용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밤의 문이 열린다 때문에 용기를 얻게 된 분들도 많으실 거고 앞으로는 창작의 지평이 이 두 영화 덕분에 더 많이 넓어질 거라고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도 모두 감사드리고요. 안녕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